안녕하세요. 아우, 진짜 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죄송해요. 말 더듬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주제 떡떡DC 위너 쉽게 되는 방법을 발표하게 된 변진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표가 처음이다 보니 준비하긴 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지금 더 떨립니다. 제가 친구들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제 말이 빨라진다는 거였는데요. 혹시나 제가 또 말이 빨라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이 빨라졌을 때 이렇게 부탁드려요.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크게 자기소개, 떡떡위너가 되면 좋은 점, 그리고 떡떡위너 쉽게 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설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소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실물보다는 좀 덜 나왔지만 우측에 있는 저 청년인 바로 저입니다. 네, 주변에서 얼굴을 가릴수록 좀 사람처럼 생겼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마스크를 꼈으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공돌이였습니다. 2교대 업무로 평일 13시간씩 주말 철야 24시간 해서 월 400시간 정도 일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 인생에 그 공장일 말고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올해 초에 애플 아카데미에 합격해서 지금은 개발 6개월 차 된 초보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분하게도 2022년 떡떡DC 장학생 선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떡떡DC 스칼러스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2022년 우승자로 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QR코드를 찍으시면 이제 스칼러스 홈페이지로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해당 챌린지는 학생들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학생분들만 가능합니다. 챌린지를 준비하면서 많은 경험과 재미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직 학생이시면 직접 도전하시는 것도 좋고 아직 학생이신 지인분들께 추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 저는 게으른 개발자입니다. 우측에 이 요리들은 제가 직접 요리해서 지인들을 초대해 즐긴 건데요. 애플 아카데미에서만 50분 이상을 초대해서 즐겼습니다. 근데 요리를 할 정도면 오히려 성실한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코딩에서만큼은 무척이나 게으릅니다. 너 평소 생활하는 거 반만 코딩에 투자를 해봐라 라는 소리부터 쓴소리를 해주시는 분들은 네 코드는 중범죄다, 진짜 감방 가야 된다, 악취가 나는 코드다, 너는 손으로 똥을 싸는 재주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발을 싫어하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어느 시간보다 코딩하는 시간을 더 즐기고 있습니다. 비전공자의 영어도 전혀 할 줄 모르는 제가 이런 코딩을 즐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큰 부분이 떡떡DC 챌린지 과정에서 느꼈던 기쁨과 소정의 리워드가 아직 여운이 남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새싹 iOS 개발자 분들에게 제가 느꼈던 행복을 간접적으로나마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제가 아무리 떡떡DC 챌린지에 대해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기부여는 중요하니까요. 이 메리트들 중 하나라도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메리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장학생이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장학생이 됐다는 메일을 확인했을 때 그 기분을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짧은 프로젝트 기간에 리워드를 받는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실제로 메일을 확인하자마자 룸메이트에게 달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축하해달라고, 저 위너 선정됐다고. 근데 룸메이트는 엄청 싫어했습니다. 새벽 3시였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굿즈가 있습니다. 현금이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현물을 줍니다. 굿즈는 총 7개의 배지와 비니, 후드, 그리고 놀랍게도 에어팟 프로를 받았습니다. 마침 에어팟이 없어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에게 뺏겼습니다. 나머지 굿즈들도 동료 개발자 분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은 후드 하나 들고 있습니다 라고 대본을 짰는데 어제
서울 올라오면서 후드도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만 원이 넘는 1년짜리 개발자 계정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벤트 단에 학생 챌린지 위너 항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나름의 뿌듯함도 추가됩니다. 사비로 구매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가격이기에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된 리워드였습니다. 이 정도면 학생분들이 챌린지를 도전할 만큼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정의 첫 번째 과정인 주제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숨 좀 그럴게요. 죄송해요. 떡떡DC 학생 챌린지는 자유주제로 앱을 만들어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에 맞는 주제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비전공자로서 초보 개발자로서 제가 쉬운 주제를 어떻게 골랐는지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 참고하기입니다. 주변에 저보다 코딩을 잘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도 아이디어가 없다고 아예 결과물을 안 내신 분이 대다수였습니다. 350명의 위너가 매해 선정되다 보니 수상작들끼리도 중복된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스칼렛을 조금만 둘러보셔도 이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겠다는 앱들이 많고 그 결이 흡사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막막하시다면 어떤 수상작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고 참고해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많이 구현하지 않기입니다. 예전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아시나요? 그때 백종원이 가장 많이 제시한 솔루션이 메뉴를 줄여라 였습니다. 이것도 같습니다. 떡떡DC 학생 챌린지의 앱평가는 고작 3분 내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획기적이고 좋은 기능을 넣더라도 3분 내에 모든 기능을 확인하지 못하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능을 구현해봤자 그 노력들이 평가받기 힘들고 앱이 단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뒷받침하듯 뷰가 하나로만 이루어진 수상작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낮은 퀄리티의 많은 뷰보다는 차라리 높은 퀄리티의 하나의 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가 말했던 두 가지 방법에 해당하는 수상작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세 작품은 각각 아마존의 환경을 설명하는 앱, 인도네시아 동화를 동화책처럼 만든 앱,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을 이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앱입니다. 이들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이나 전통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을 앱에 녹여 수상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뷰에 버튼만 있을 뿐 딱히 특별하거나 심도 깊은 기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유행했을 때 중국의 한 개발자분이 딱지를 한국의 전통문화로 소개해서 수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상작들은 매해 나오는 플레이그라운드 앱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기존의 앱은 잼을 먹는 게임을 통해 코딩을 배울 수 있는데요. 수상작들은 구성하는 뷰는 그대로 구현하되 주제를 달리하여 만들었습니다. 음악으로 코딩 배우기, 요리로 코딩 배우기, 심지어 골프로 코딩 배우기도 있었고 착상 과정을 담은 의학적 지식으로 코딩 배우는 앱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전문 지식으로 코딩을 배우는 건지 코딩으로 전문 지식을 배우는 건지 어쨌든 놀라웠습니다. 이처럼 플레이그라운드를 베이스로 한 작품들도 많았지만 고전 게임이나 전통 게임을 구현하거나 소개하는 앱도 상당수였습니다. 때문에 주제 선택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것보다 자신의 실력을 고려해서 기간 내에 만들 수 있는 앱을 정하고 빠르게 개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화면 구성이 2개인 수상작들입니다. 하루 기분이 어땠는지 체크하는 앱, 자신의 일과를 체크하는 앱, 그리고 해양 오염과 관련된 앱입니다. 이 세 가지 앱 모두 화면 구성이 화려하진 않지만 개발자의 의도를 명확히 느낄 수 있고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짧은 주기를 단위로 계획을 세워 꼭 필요한 기능을 먼저 만들고 남은 시간을 분배해 부가 기능을 추가해 나가는 식으로 앱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앱 만드는 방법입니다.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친구들이 필요하지만 크게 3명의 친구들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로 맥북이 필요합니다. 게임이 제대로 돌아가지 셋 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제가 가장 어려웠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개발에 입문하기 전에 맥북에 대한 저의 인식은 게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어딘가 부족한데 비싼 노트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개발을 위해 친해지려 노력한 검색어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맥북 새로 고침하는 법, 맥북 F5, 맥북 항정키, 맥북 캡처하는 법, 맥북 백스페이스 등 오픈 기억들이 새록새록합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LG 휴대폰과 맥북 삼성 블루투스 마우스를 함께 썼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통합 개발 환경 ID 이 친구입니다. 맥 앱스토어에서 무려 별점 1.9점이나 되는 엑스코드를 심지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처음부터 꼼꼼히 가르쳐주는 유튜버 분이나 블로거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수준의 앱들은 강의를 보고 이해하면서 만드셔도 일주일이면 좋게 만드실 겁니다. 저는 개발자리 유튜버 분의 구독자인데 이분께서 상당히 친절하고 깔끔하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목소리도 좋고 잘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앱 개발 이외의 것들입니다.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 이외에도 이미지나 사운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앱 설명을 전부 영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에겐 엄청난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 작고 부끄러운 수상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햄버거로 코딩의 개념을 배우는 앱입니다. 햄버거 재료들이 나열되어 있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메모장에 재료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재료를 넣은 뒤 재생 버튼을 누르면 메모장에 들어있는 재료들이 Z스택으로 쌓여 유저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학생 진리인지 앱 평가는 코드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된 앱의 결과물보다 앱의 설명이 정작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작고 부끄러운 앱도 말로 90% 이상 했습니다. 흔히들 코딩하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오픈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코딩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싶었습니다. 저는 개발이 너무 어려워 개발자를 포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등 사탕 발린 말들로 앱들을 최대한 이쁘게 포장했습니다. 앱 개발 기간을 빠듯하게 잡지 말고 앱 작성할 시간도 분배하셔서 저처럼 꼭 앱 설명을 이쁘게 잘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앱의 설명을 전부로 영어로 해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기프티콘을 주고 해결했습니다. 개발 이외의 것들 중에 이제 다음으로 이미지와 사운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엔 이런 것까지 말해야 할 거 고민했지만 제가 앱을 만들었던 당시를 생각해보니 이러한 사소한 것들도 엄청난 벽으로 느껴졌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절대 직접 그리거나 직접 작곡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하시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미지는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를 구글링하거나 프리픽, 픽사이베이 등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제 작고 부끄러운 수상작의 햄버거 재료 이미지도 모두 프리픽에서 있는 그대로 들고 사용한 것입니다. 사운드도 저작권이 없는 사운드를 구글링하거나 특정 사운드를 공유해 주시는 전문 유튜버 분들의 자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좀 더 고퀄리티의 음원을 원하신다면 스플라이스 등과 같은 전문 음원 사이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잡설입니다.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은 제가 생각한 초보자분들도 떡떡디시 위너가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보여드린 것과는 다르게 뛰어난 수상작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온 건 마련된 좋은 기회를 경험하고 싶었던 아직과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도전은 토끼처럼 살아보는 겁니다. 아까 저는 손으로 똥을 싼다는 소리를 듣고 산다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제 코드는 똥이고 저는 손으로 똥을 쌉니다. 변함없이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토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나요? 토끼는 하루에 300개 이상의 똥을 쌉니다. 제가 개발자의 길을 걸으면서 쌓았던 코드들의 수십 배를 이 작고 귀여운 짐승은 하루 만에 해결합니다.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온 똥을 다시 먹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한 번, 두 번 반복하면서 온전히 자신의 영양분으로 만들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 앞으로의 도전은 토끼처럼 사는 겁니다. 게으른 개발자의 타이틀을 벗고 코드를 많이 싸고 싼 코드를 다시 먹고 온전히 자신의 영양분으로 만드는 부지런한 개발자가 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뵀던 분들을 훗날 다시 마주했을 때 그때는 게으른 개발자가 아닌 부지런한 개발자로 마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는 진짜로 초보자 개발자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토끼 개발자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영역에선 무엇이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지를 구하거나 사운드를 구할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주제를 정하기 힘들다, 영어 설명은 못 쓰겠다, 코드를 어떤 식으로 짜야 할지 모르겠다 등 어떤 고민이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으름 개발자 변진아의 쩝쩝듯이 쉽게 되는 방법이었습니다.